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 둘 사이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박선주는 평생을 그 절벽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평창동의 고즈넉한 저택에서 울려 퍼지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 섬세한 울림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들로부터 출발합니다. 박선주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3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완벽한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며느리 김민서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명품백을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선주에게 다가왔죠.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님 드릴 선물을 하나 골라왔어요. 민서가 건넨 상자를 받아든 선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선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뜯어보니 프랑스산 차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평소 선주가 즐겨 마시는 브랜드였죠. 고마워 아가. 내 취향을 늘 이렇게 어떻게 다 기억하니? 선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준혁 오빠는 어디 계세요? 회사에서 늦는다더라.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하다나 뭐라나. 선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 준혁에 대한 걱정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특히 재벌가의 뒤를 이어받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늘 의문이었거든요. 민서는 선주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걱정이야 늘 있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선주가 민서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준혁이는 사람은 좋지만 사업은 좀 다른 영역이잖니? 이때 민서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죠. 하지만 금세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빠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죠. 민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한 식사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하며 대화를 이끌어갔죠. 선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민서가 준혁 대신 회사를 이끈다면 어떨까?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저 막연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선주는 아직 민서의 진짜 모습을, 그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야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민서의 세심한 배려와 똑똑함에 감탄하며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혼자 남은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민서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가족 같은, 아니, 어쩌면 딸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선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이 곧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선주는 오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켜봐 왔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서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동시에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자라났죠. 선주는 신뢰할 만한 지인들과의 투자 실패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상당한 손실이 난 것처럼 꾸몄어요.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개인 자산들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복잡한 작업이었죠. 평생을 재계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선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 좀 난처한 일이 생겼어. 선주가 한숨을 쉬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투자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 개인 자산이 전부 묶여서.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님, 설마 심각한 상황인가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선주는 그 걱정 속에 섞인 다른 감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10억 정도만 급하게 빌릴 수 있을까? 물론 이자도 제대로 쳐서 갚을 테고.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계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주의 예리한 눈은 그 모든 변화를 포착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단 3초. 그 3초가 선주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완벽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보인 망설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큰돈인데. 선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내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억지스럽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서의 그 3초를 되새겼어요.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누구든 놀랄만한 액수였죠. 하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그런 망설임이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약속대로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금이 아닌 수표 형태였지만 확실히 10억이었어요. 어머님 이걸로 문제 없으시죠? 민서가 수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주가 수표를 받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사실 선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준혁의 개인 계좌, 투자 현황, 모든 것을요. 그들이 가진 유동 자산으로는 10억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서는 어떻게 이 돈을 준비했을까요? 그날 저녁 선주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통해 민서의 금융 거래 내역을 파악해 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의 망설임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조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민서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임시로 빼낸 것이었어요. 물론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도 아니었죠.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선주는 그 순간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서가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불안감도 들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민서가 회사 계좌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큰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위치를 넘어선 권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서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밤을 새웠죠. 아직까지는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컸지만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서에 대한 작은 의심들을 떨쳐내고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빌린 돈을 갚은 후 민서가 보인 태도가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서는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거든요. 아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선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준혁이 없을 때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날 저녁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주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수많은 책들과 골동품들이 배치된 이곳에서 그녀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죠. 민서야, 나는 네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라고 생각해. 선주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는 좋은 아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들이지. 하지만 선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경영은 다른 영역이야. 사업은 때로 냉정해야 하고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데 준혁이에게는 그런 면이 부족해. 민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야.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선주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젊지 않아. 그리고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회사가 뒤처질 수는 없거든. 민서는 선주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선주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는 네가 이 그룹을 이끌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서재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네가 가진 능력,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면 네가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어. 선주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큰 책임을 질 자격이 있을지.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 선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준혁이와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아마 이해해 줄 거야. 그 아이도 네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민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선주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그룹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민서라면 분명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보다 빨라졌어.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네. 민서의 목소리는 선주 앞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건가? 아니,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 완전히 나를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거든. 민서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조심해. 박선주는 생각보다 예리한 사람이야. 알아, 하지만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야. 민서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선주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민서는 권력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잠들었죠. 아직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선주는 늘 그랬듯 아침 7시에 일어나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뉴스는 달랐습니다. 장그룹 내부 고발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선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장그룹 본사 건물이 크게 비치고 있었고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회계 조작,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로 알려졌으며 특히 경영진의 사적 유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주는 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회사 법무팀에 먼저 연락을 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법무팀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구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제보인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 자금 흐름, 심지어 회의록 내용까지. 선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부에 누군가가 배신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와 준혁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혁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봤어. 선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선주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라면 분명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선주는 민서의 그 말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침착한 것 같았거든요. 민서야, 혹시 회사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 없었니?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라니요? 민서가 되물었어요. 최근에 누군가 회계 자료나 회의록을 요구했다거나. 민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모든 부서 일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검찰 수사팀이 회사에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장그룹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선주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내부 고발을 했을까? 회사 내부 사정을 그렇게 상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임원급 이상, 그것도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몇 명에 불과했죠.
그때 문득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민서는 회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 왔어요. 선주가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말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회계팀, 기획팀, 심지어 법무팀까지 접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설마, 선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민서가 그럴 리 없다고? 아니,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왜 회사를 망치려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선주 개인의 자금 관리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야. 선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그 3초 망설임,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낸 일, 그리고 최근에 침착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민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선주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날 밤 단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만약 정말로 민서가 배신했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십 년간 재계에서 살아남은 것이 결코 운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주는 먼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한 명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비서실장 김대리였고, 다른 한 명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로펌을 운영하는 오랜 지인 박 변호사였습니다. 김대리,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선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어디서 뵐까요? 평창동 집 근처 카페로 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1시간 후,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박 변호사,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 대리, 민서가 최근 몇 달간 접촉한 사람들, 받은 자료들, 모든 것을 조사해 볼 수 있어?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시간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간 선주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민서 앞에서는 여전히 당황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고 검찰 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뒤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대리가 가져온 자료들은 선주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김민서 씨가 지난 6개월간 외부 인사들과 만난 기록입니다. 김 대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파일을 넘겨보던 선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투자회사 임원들, 경쟁사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 간부들까지 민서는 체계적으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김 대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김민서 씨가 복사한 회사 자료들입니다. 대부분 기밀 문서들이에요. 선주는 그 자료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민서는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 이 정도면 충분한가? 네,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을 정도예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선주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도 민서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민서가 구축한 네트워크의 약점들을 파악했어요. 그 사람들이 민서와 만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투자회사 임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고, 경쟁사 관계자는 기업 기밀을 빼돌렸으며, 언론사 간부는 기사 거래를 했습니다. 민서가 만든 네트워크 자체가 불법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선주가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선주는 자신만의 무기도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진짜 인맥들이었습니다. 검찰, 언론, 재계 인사들. 이들은 민서의 얄팍한 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씩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기사들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서야,
어느 날 저녁, 선주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요즘 힘들지? 언론에서 너까지 의심하는 것 같던데? 민서의 얼굴에 잠깐 긴장이 스쳤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이 아니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선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몰락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선주가 뿌린 씨앗들이 일제히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민서가 접촉했던 투자회사 임원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서와의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김민서 씨가 장그룹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는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선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주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어. 연기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야. 그 말에 민서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기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였어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서가 복사한 기밀 문서들의 존재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어요.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함께 공개됐죠. 이건 어떻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야,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 회사 자료를... 오빠, 나는...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주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 순간 민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죠. 어머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민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언제부터 알았지? 선주가 물었습니다. 10억을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부터요. 그때 어머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준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준혁아, 선주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지. 민서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이 집안에 들어와서 권력을 손에 넣는 건 말이에요. 그럼 나에 대한 사랑도, 가족에 대한 애정도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 민서가 비웃었어요. 오빠는 그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준혁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상황은 급전개됐어요. 검찰이 민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민서의 과거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김민서 씨는 대학 시절부터 재벌가 남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류층에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계속됐어요. 며칠 후 민서는 배임과 업무상 횡령, 그리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선주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준혁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는 자신이 모든 걸 몰랐다는 자책감이 더 컸을 거예요.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다시 배웠군. 선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안의 슬픔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서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장그룹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언론들은 이제 선주를 복수에 성공한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자신은 전혀 여왕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쾌감 대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넘게 방에 틀어박혀 있던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건넨 거였어요. 끝났어. 선주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손을 떼려고 해. 네? 뭐라고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예회장직도 내려놓고 경영에서도 완전히 물러날 거야.
이제 네가 해야 할 때가 됐어. 준혁의 얼굴에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선주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선주는 공식적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언론들은 또 한 번 떠들썩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선주 전 회장의 화려한 복수극이 막을 내리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주는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평창동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죠. 복수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정말 복수였을까요? 선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었거든요. 민서가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슬픔만 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선주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주는 한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저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선주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온 선주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저택이 보이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민서가 있을 때 잠깐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결국 거짓된 행복이라도 행복은 행복이었구나. 선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지킬 것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음 날 아침에 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선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와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가족 영상들을 보기 위해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라벨에는 민서, 첫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준혁이 민서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을 녹화한 것이었죠.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서서히 영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김민서예요. 젊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민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혁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예쁜 아가네. 우리 준혁이가 자랑만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화면 속 선주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민서는 정말로 긴장한 것 같았어요. 차를 마실 때도 조심스러웠고 말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여자 같았죠. 어머님, 제가 요리를 좀 배웠는데 언제 한번 해드릴까요? 민서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올 때 부탁해볼까?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꼭 맛있게 해드릴게요.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영상을 보던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민서는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혹시 처음에는 진심이었던 걸까요? 혹시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준혁과 민서가 함께 웃는 모습, 선주와 민서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민서가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준혁이가 너를 많이 사랑하나 보구나. 선주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사랑해요. 민서의 눈에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 연기였을까요? 선주는 알 수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웃고 떠들고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하려고 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아이고 축하해. 선주가 기뻐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선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화면 속 민서가 선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선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가장 크게 실망시켰죠. 아니, 실망을 넘어 배신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일어나 비디오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거실을 지나면서 선주는 잠시 멈춰섰어요. 민서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사람은 혼자인가 봐. 선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문을 닫으며 선주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마치 끝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운 듯이 이것으로 박선주 여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믿음과 배신, 사랑과 야망이 얽힌 한 재벌가의 비극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다시 믿고 또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